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댓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충격적인 한일 커플 이혼율 이걸 올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좀 놀랬다. 통계를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의 이혼율 18.40%, 일본 여자와 한국 남자의 이혼율 62.39%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국 여자 잘못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한국 남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본 남자와 일본 커플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조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보이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고 상당히 낮다. 우리나라랑 비교해 봤을 때 같은 자국민들끼리 봤을 때도 이혼율이 상당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도 국내 커플들끼리 이혼율 같은 경우는 2001년부터 2022년도로 했는데 이것도 40.87%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 남자와 베트남 여자 22.24%가 나왔는데 일본보다는 물론 높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그 베트남 여성들이 결혼했던 남성들 같은 경우는 농촌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걸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감안했을 때 한백 커플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백 커플도 그래도 만족도 같은 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족도가 70에서 80% 정도 나오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의외로 국내 커플 이혼율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더 안 좋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와, 진짜 충격적이네요. 얼마나 일본 여자와 한국 여자의 마인드가 대비되는지 여실히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빨리 여실을 비롯한 FM 뿌리를 뿌리 뽑아야 할 텐데 말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정리하면서 정말 놀랐고 그리고 무려 3.39배 엄청나죠. 그리고 일남이라든가 한여 커플들이 한참 많았을 때가 그때가 2000년 초반대였어요. 2000년 초반대인데 그때 당시 그 일본 남성들 같은 경우 국제결혼이 한참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필리핀, 중국, 3위로 한국 여성과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3000건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기타로 분류될 만큼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30분의 1토막으로 줄었다는 거는 물론 이제 국제결혼 바람이 줄어든 부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일본 남자와 한국 여성들의 결혼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하다못해 뭐 소개라든가 이런 식으로 통해 가지고 아마 어느 정도 그래도 줄더라도 유지는 했을 거라고 보지만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거는 안 좋은 케이스들이 많이들 지켜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여성들의 내로남불을 어쩌나요? 한국 남자들의 베트남론을 비판하는 여성들의 근거가 이혼율 등 문제 등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데 일본 남자와 한국 여자의 이혼율을 보니 어질어질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요 베트남론 비판하는 거는 제가 영상을 뒤에 올렸거든요. 뒤에 올렸기 때문에 아마 여기 그 22.24%는 아마 못 보신 것 같고 그리고 요초 쪽에서 말하는 거는 통계 자료가 없어요. 그냥 언론에서 한 번씩 나와가지고 뭐 도망간 베트남 여자 뭐 등등등 안 좋은 케이스 이불로 좀 언론들이 그러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무래도 지금 그 언론사들이라든가 미디어들이 지금 여자들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거 일부를 보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계 가지고 이야기하죠. 통계 가지고 이야기하면 반박을 한다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달린 댓글들 중에서도 아마 여자분이 어떤 주장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제 댓글이 달리면서 좀 약간 토론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재반박을 하는 분들이 통계 자료를 달라. 그러면 통계를 내놓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론을 비판하는 분들은요. 그냥 근거 없이 하는 겁니다.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국 여성들이 그 발진을 하면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한국 여성이 발작하면 진리다. 이건 정말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의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거를 발작하면 발작할수록 우리는 강하게 이쪽이 옳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일 커플 유튜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일 커플의 경우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이혼을 안 한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사는 경우와 일본에서 사는 경우를 분리해 보심이 더 유의미할 듯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볼 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뭐 통계청에서 그런 자료를 따로 마련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심영탁 씨랑 사야 씨랑 결혼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심영탁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혼인을 2번 했다. 혼인을 2번 한 게 일본에서도 혼인 신고를 하고 그 한국에서도 혼인 신고를 했대요.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 이혼 같은 경우도 한국에도 이혼 신고하고 일본에도 이혼 신고를 할 건데 만약에 말씀하신 부분처럼 경제 활동을 어디서 하는 것까지는 지금 통계 자료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 나오는 것 같고 일단은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일단 밑에 거는 뭐 일본에서 나온 자료이긴 한데 지금 이제 2015년부터 2019년도 이제 이혼율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이 일본인, 그러니까 남자가 일본인, 그리고 처가 외국인인 케이스인데 제일 앞에가 필리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제가 보니까 이혼율이 되게 높아요. 일본 남성과 해외 여성이 이혼율이 엄청 높아요. 그거는 왜 그럴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일본 남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일본 남성들이 되게 좀 무뚝뚝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성처럼 스윗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싶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높아요. 뭐 지금 제가 일어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일 앞에는 필리핀이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 그 다음에는 중국, 그리고 제일 끝에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24 나오고 이제 필리핀 79, 이제 한국 62, 중국 62. 이 뒤에는 제가 무슨 나라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1어를 책을 샀어요. 책을 샀는데 제 평생에 1어 공부할 줄은 몰랐는데 하여튼 좀 배우고 나면 조금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남성과 해외 여성은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궁합이. 궁합이 안 좋은 것 같고 한국 남성과 해외 여성은 궁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도 보면 이혼율이 낮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따로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표본수가 작아요.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말하기가 애매하고 표본수가 많은 데가 딱 2군데밖에 없거든요. 2군데밖에 없는데 그게 베트남하고 중국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중국이 제일 많았어요. 중국이 제일 많았는데 한 201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는 이게 역전이 돼요. 그러면서 베트남이 제일 많은 그런 케이스이긴 한데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조금 애매한 거야. 조선족으로 들어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중국 여성과 이제 결혼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도 사실 따로 뽑아서 이혼율을 계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그것도 제가 그냥 조사는 안 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일남에겐 해조가 안 통한다는 극단적인 사실 지표로군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뭐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서울대학교의 이정선 님이라는 분, 아마 교수분이신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일제강점기 이때 내선 결혼정책, 즉 동아와 배제, 일제의 동아정책과 내선 결혼이라는 이런 게 내용이 있나 봅니다. 1920년대 때 일제 같은 경우는 조선을 일본과 동아하기 위해 가지고 내선 결혼을 추진을 했대요. 골자는 뭐냐고 하면 여기 지금 이 책이 출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인과 일본인을 결혼하는 가정이 많이 생기면 우리가 구태여 조선인을 교육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동아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의 결혼을 추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책적으로 펼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928년도부터 1937년도까지 자료를 보면 일본인 남성과 조선인 아내 보면 이제 첫해 같은 경우는 266명 나옵니다. 그러면서 2037년 같은 경우는 664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에 조선인 남편과 일본인 아내 첫해는 238인데 이제 1937년 같은 경우는 472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일본의 의도는 뭐였냐고 하면 일본인 남편과 조선인 아내가 많이 결혼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바랬는데 어라? 생각외로 조선인 남편과 일본인 아내 조합이 많네? 깜놀한 거예요. 깜짝 놀랐다. 그런데 심지어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깜놀하긴 했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잖아요.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맞다이 태평양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 일본 남성들이 부족해졌죠. 부족해지니까 조선 남자와 일본 여자 커플이 급증을 합니다. 급증을 하면서 여기 자료를 보면 좀 이게 1942년으로 보이는데
일본인 남편, 조선인 처가 134 정도 나와요. 그런데 조선인 남편, 일본인 처가 1418. 10배를 상회했습니다. 10배를. 그래서 제가 볼 때, 보면은 제가 봐도, 보시면,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 커플이 이게 조합이 좋아요. 18.40이면. 상당히 낮은 이혼율이잖아요.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외로 이게 궁합이 잘 맞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제시대에도 이게 가능했고, 그리고 현재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일본 남성들이 하여튼 스윗하지 않은 거는 제가 알고 있고 하여튼 무뚝뚝하고 좀 그렇다고는 제가 듣긴 들었어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선시대에도 대한민국 남성들이 스윗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런 거 보면 뭐 무슨 이유가 있겠죠. 정확한 이유는 제가 뭐 내용도 안 나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뭔가는 있는 거예요. 뭔가는 있고. 그리고 저는 혹시나 그 생각은 한번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고 하면, 물론 이 자료도 제가 찾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는데, 일단 대략 말씀을 드리면, 혹시 스윗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키가 큰 남성을 좋아하는 건 맞잖아요? 그거는 뭐 전 세계 공통적인 여성들의 본능이니까. 자, 일본이 키가 원래 작잖아요, 남자들이. 일본 같은 경우는 메이저 유신 전까지는 육식이 금지된 나라였고, 1900년도 같은 경우는 평균 신장이 157이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는 160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땠냐? 여기 이제 요거는 노스 코리아 메일, 요거는 이제 북한 남자, 요거는 남한 남자입니다. 남조선 남자. 근데 키가 어디냐? 165 거의예요. 그러면 1930년대 일본의 남자들이 160이었으니까 5cm가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 남성들보다 한국 남자가 더 키가 커요. 그것도 제가 지금 다음에 한번 자료 준비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키가 좀 큰 것도 플러스 요인이 아니었나.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듭니다. 아무래도 또 이때는 뭐 일제강점기 시대니까 남녀 간의 교류가 많았겠죠. 그래서 커플 수도 1418건이면 지금 한남 인력 커플이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723건이니까 2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는 하나의 또 가설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다음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들 키가 세고 가소비, 명품, 성형은 최고다. 출산율, 배려, 존중은 최하이고 한국 여자들과 사귀어 보거나 결혼한 외국 남자들은 공통되게 하는 말이다. 한국 여자들은 남자의 경제력까지 독점하려고 하는 포주 느낌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 뭐 외국인 남자분들 중에서 이제 한국 여자와 결혼한 분들의 생활을 좀 보면, 다들 보면은 막 힘들어 해요. 우리나라 사람이랑 비슷해. 그러니까 한국 남자와 한국 여자가 결혼했을 때 한국 남자들이 막 결혼 생활에 힘들어 하는 것처럼 똑같다니까요. 보시면. 저는 많이 봤거든요.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성들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게 뭐 한국 남자와 결혼했을 때는 한국 문화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또 그래도 뭐 좀 이해되는 측면은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외국 남자한테 결혼했는데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남자들 국가로 가잖아요. 남자 국가에서 보통 생활하는데 거기 가서도 그렇게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행동을 하면 이거 나라 망신이에요. 나라 망신. 그러면 이 외국 남자 주변의 지인들, 친구들, 친척들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한국 여자만 욕하겠어요? 한국 남자들한테도 욕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하지 마시라. 국가 망신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 여자 같은 경우는 한국 남성의 가정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에 매료되어 결혼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나 한국 여성은 남성 의존성이 높은데 외국 남성의 경우에는 개인주의가 강하기에 아내에게 일반적인 경제 지원을 하지 않죠. 특히 서구권은 돈 벌어오라고 하잖아요. 돈 안 벌어오고 집에 눌러앉으면 남자들이 가만히 안 둔다고 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성들이 정말 가정적이고 헌신적인 거야. 그런데 이런 고마움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양남 좋아하니까 양남들 만나라고 남남들이랑 국제 결혼하라고 그렇게 해도 보면 막상 통계청에 나오는
한국 여성과 서양 남성 간의 결혼 건수는 얼마 안 돼요. 그나마 있는 게 미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의외로 대한민국의 국적 가진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된 케이스가 많아요. 그게 2022년도 같은 경우도 3,000건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말고 하여튼 전체지만은 국적을 이탈한 사람 3,000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거지. 나머지 나라들 같은 경우는요. 100자릿수입니다. 100자릿수, 2자릿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 여성들이 외국 남자들한테 인기 많다? 아니 그거는 그냥 먹고 버리는 용도로는 인기 많아요. 공중병사용으로 인기가 많은 거지 결혼할 대상으로 안 보는 거예요. 남자들도 연애용이 있고 결혼용이 따로 있습니다.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20대 때는 알파남, 존잘남 만나고 30대 되면 경제력 있는 퐁퐁이 만나려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하여튼 뭐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다음 댓글 말씀드리면 즉 한국 여성들은 경제력 높은 선진국 남성과 결혼하여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나 외국 남성의 경우 그런 기생충 같은 이건 제가 붙인 말입니다. 한국 여성 모습에 실망을 하고 서로 간의 재산 구분이 확실하기에 서로가 실망하여 한국 여자와 외국 남성과의 이혼이 더 높아 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국제 결혼하시는 한국 여성들은 한국 남자들한테 하는 것처럼 하면 이혼하게 됩니다. 그런 건 아마 각오하시고 국제 결혼하시는 게 옳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한국 여자가 생활력 높다는 것도 발전기였던 60, 70, 80년대 어머니들 세대들이지 지금은 비율이 팍 줄었다고 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제 어렸을 때는 대한민국 여성들 생활력이 강하다. 그런 이야기 많이들 했죠. 또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말 그랬는데 요즘 대한민국 여성에 대해서 생활력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듣나요? 저는 최근에 못 들어본 지가 엄청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오히려 일본 여성이라든가 베트남 여성들이 생활력이 강하다고 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바뀐 거죠. 많이 바뀐 겁니다. 참 이게 좋아진 건지 안 좋아진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안 좋아진 거죠. 안 좋아진 건데 하여튼 상황은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에 보면요. 이 정도면 한국 남자는 문제가 없는 거구나 라고 하셨는데 예, 한국 남자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 남성들 같은 경우는 가정에 충실하고 헌신하고 또 스윗하고 그래서 저는 한국 남성이 베스트라고 봅니다. 일단 아시아 것만 본다면 물론 이제 외모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서양 애들이 더 잘생겼으니까 뭐 거기는 넘사라고 치고 아시아 것만 본다면 한국 남자가 최고입니다. 최고고 물론 이제 한류 열풍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한국 남성을 만나고 싶어하는 해외 여성들이요 지금 진짜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국제 결혼에 대해서도 한번 꼭 뭐 중매 결혼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간 내시면 외국 같은데 나가셔가지고 한번 대시를 해봐라고 하는 이유가 저는 이거를 많이 관찰을 했거든요. 한국 남자들 좋아하는 여성들 많아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좀 상대적으로 후진국인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거기에서 대한민국 문화를 많이 보고 추천하는 나라.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하여튼 등등등 이런 나라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을. 그러니까 이런 것 좀 감안하셔가지고 한번 또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 외의 나라들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세계는 넓고 여자들은 많기 때문에 꼭 대한민국 여자 고집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 댓글에 보면요. 이혼율만 문제가 아니라 한국 여자, 일본 남자 결혼 자체가 사실상 절멸 수준입니다. 작년에 115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거는 기타로 분류돼가지고 몰랐는데 이분이 115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2021년도 거는 14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줄었기 때문에 기타로 간 거예요. 그리고 2020년에는 135명. 그리고 한국, 일본 체류 인원 반영하면 서로 공기 취급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남자들도 2000년 초반에 한국 여성과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안 맞는 거지. 안 맞으니까
거르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제가 글자가 잘 안 이거는 일어나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일 끝에는 미국이에요. 미국이고 뭐 요런 정도면 일본 남성들이 국제 결혼을 여성과 할 수 있겠지만 그 위의 나라들 같은 경우는 아마 기피할 겁니다. 이게 뭐 자기들도 이미 겪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 여성은 이제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첨언을 한번 해주셨는데요. 참고로 남녀가 둘 다 한국, 미국 이중 국적자인데 남자가 군대 때문에 국적을 포기하면 한국, 미국으로 뜹니다. 미국 서부 한국인 동네 대부분 이렇다고 보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간혹 가다가 보면 저한테 많이 요청하시는 게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 간의 이혼율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이게 1케이스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와 미국 여자, 미국의 남자와 한국 여자죠. 이제 남자는 군대 때문에 이제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실제 이혼율이 얼마 안 됩니다. 이 경우는 이혼율이 낮아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이혼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고 하면 보통 이런 이중 국적자들 지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보통 부자들이에요. 부모님들이 뭐 잘 나가든지 강남의 부자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대한민국의 국적 이탈자가 이 케이스거든요. 이중 국적이었는데 하나 포기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 미국 커플 이거는 제가 볼 때 통계 자료로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많은 나라가 보면 이제 캐나다, 호주 이 정도가 있긴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도 표본수가 100개 정도 어떤 때는 보면은 뭐 한 두 자릿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표본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제가 봤을 때 통계로 잡기에는 오차 범위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는 제가 고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